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통 수업의 저자 김수현입니다. 소통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럼 무엇이 다를까? 어떤 표현을 쓸까라는 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소통하는 말하기를 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인정하는 말하기로 시작한다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소통하는 말하기를 하는 사람은 인정하는 말하기로 시작을 한다입니다. 너무 식상한 원리지만 인정하면 인정받는다라는 원리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비난에는 저항을 하지만 칭찬에는 무력해진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에서는 특히나 가까운 관계, 특히나 불통을 겪을 때는 왜 말하기의 패턴이 비난일 때가 많을까? 라는 우리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우리가 의도와는 다르게 비난을 할까인데요. 뇌과학에서는요, 자기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인식하는 걸 굉장히 가깝게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영역이 이쯤이라고 하면 상대방, 가까운 사람을 인지하는 영역을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가깝게 인지를 한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엄마와 같은 존재는 동일시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통제하려고 합니다.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죠. 특히나 가까운 사람은 나의 기준에 대고 맞추려고 통제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통, 비난. 왜?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정보다는 비난을 더 많이 썼고 비판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다 플러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합리적인 존재라고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합리적이니까 상대방을 자꾸 설득하려고 해요. 내 말이 맞거든요. 여러분, 한번 돌아볼게요. 사실 나를 자꾸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설득하려고 해요. 설득을 넘어서서 통제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게 될까? 합리적인 거는 네 입장일 뿐이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 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율성을 침범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공격받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상대의 말이 옳다 하더라도 소통에서 중요한 이 마음의 문부터 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자. 왜요? 있는 그대로 볼 때, 인정할 때 우리는 마음과 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딸만 이제 3명 있었고요. 저는 아버지와 굉장히 가까웠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보통 딸들은 엄마랑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도 저는 아버지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도 저희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젖꼭지를 이렇게 막 만지면서 놀았어요. 어린 아이가 장난감처럼. 그래서 제 기억에는 아버지의 러닝이 항상 이렇게 쭉 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손을 넣다 보니까 이게 이제 늘어난 거죠. 그럴 만큼 아버지랑 저는 사이가 돈독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성인이 되고 보니까 관계가 멀어진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제가 아버지를 비난하는 딸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꽃 가꾸는 거 있잖아요. 화단 가꾸는 거, 식물 기르는 걸 굉장히 잘하고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이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베란다에 마치 화단처럼 이렇게 잘 가꿔놔요. 그러면 이제 저희 세 딸이 이제 본가를 딱 방문하면 저희 아버지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요, 갑자기 소파에 잘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화단 앞을 막 서성이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가꿨으니까 잘 봐달라. 그리고 야 예쁘지 딸들아 칭찬 좀 해줘라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알아차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 그 두 언니는 뭐 저랑 같이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표현을 잘하더라고요. 야 너무 예쁘다. 아니 어떻게 아빠가 키우면 이 죽던 것도 살아나지? 뭐 이런 아름다운 맑고 밝은 이야기들을 굉장히 해내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아빠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아빠 나 꽃 안 좋아해. 그리고 꽃 좋아해서 갖고 건 아빠잖아. 왜 자꾸 나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랬냐면 제 머릿속에는 이상적인 어른의 모습이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아빠의 이상적인 기준의 모습인 거죠. 조금 이렇게 듬직하고
품이 있고 막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전구가 나가잖아요, 제 방에.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그걸 알아차리고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바꿔놔요. 그럼 제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아버지가 막 방에 와서 야, 방이 너무 밝지 않냐? 막 아빠 바꿨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또 거기다 대고 아, 좀 놔둬. 그냥 놔둬. 나중에 내가 시간 될 때 이거 바꾸려고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못됐죠. 늘 아빠는 조금 제 기준에서 벗어난 왜 저렇게 애기 같아? 이런 이제 어른이었거든요. 그러고는 제가 아빠를 굉장히 비난하는 딸이 돼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나는 아빠랑 굉장히 친했는데 왜 이렇게 아빠를 비난하는 딸이지? 어느 날 제가 마음에 제 스스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아빠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빠를 그냥 쳐다만 보겠다.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요. 불쑥불쑥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올라오는 걸 참아내느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 딱 지나니까 놀랍게도 보이지 않던 아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버지 키가 굉장히 작아지셨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연령대에 비해서는 큰 키는 아니지만 작은 키는 아니셨고요. 또 저의 기억에는 아버지는 산과도 같이 크신 존재였는데 어느새 너무너무 키가 작아지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훈남이세요. 근데 아버지의 그 훈남인 모습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주름살이 늘어나고 머리는 이제 너무너무 많이 이제 빠져가지고 진짜 그냥 할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의 어린 시절 어땠냐면 아버지가 굉장히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가장 역할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틈에서 이제 배우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어린 꼬마가 이렇게 지게를 지고 그냥 어른들 심부름하는 게 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어른들이 이 아이가 얼마나 일을 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혼내고 막 이렇게 꾸지람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창 아빠의 그 어린 나이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했었어야 될 나이에 그런 꾸지람 받았던 아버지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집을 잘 이렇게 안정되게 가꿔 놓고 가족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걸까? 그리고 또 이제라도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너무 그냥 그런 기준에만 보고 아빠는 이런 너무 이상적인 어른이 아니야, 아빠가 아니야 이러고만 있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말이 저 멀리서 저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상적인 딸이냐? 이거였었어요. 그래, 나도 생각해보면 나도 이상적인 기준의 딸은 아닌데 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똑같은 현상에 대한 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니들처럼은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막 그럴 때 알았어, 예뻐, 얼른 들어와 뭐 이렇게 알았어 고마워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아버지가 더 이상 서성이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찾아가시더라고요. 저희 제 딸들이 방문을 하면 이제는 이렇게 앉아 계시고요. 딸들이 막 예쁘다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예쁘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해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있어서 핵심은 이해가 아닌 인정인데요. 제가 이제 소통 교육, 관계 교육을 하다 보면 혹은 갈등이 있어서 상담 오시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그 이해라는 단어를 쓰면서 상대를 비난하는 데 써먹어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관계에 있어서 이해는 너무 어렵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해하려고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요? 관계에 있어서 이해는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여자가 남자 이해 못해요.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해도요. 남자분들 여자분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도통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부모가 자식 이해할 수 없고요. 자식이 부모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성세대가 밀레니얼 이해 못하고요. 우리 밀레니얼 세대가 기성세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이 된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부모가 이해되기 시작한다라는 게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해한다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관계 맺기에 있어서 소통에 있어서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가지고 정말 당신은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안 돼. 당신은 이해 불가야. 혹은 너가 날 이해 안 해주면 누가 이해해줘. 이렇게 이제 상대를 그 아름다운 단어를 가지고 막 상대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더니 주위에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just 그렇구나 인정을 잘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상대방이 외롭다 그러면 이해하려 그러니까 뭐가 외롭지 네가? 힘들다 그러면 이해하려 그러니까 네가 뭐가 힘든 거야?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데 라고 되는 거예요. 아 힘들구나, 외롭구나 라고 시작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알아줄 때, 인정이라는 말이 공감이라는 말이 알아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줄 때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서로 비난하는 게 아니 왜 저 사람이 날 몰라줘요예요. 알아줘야 제일 잘 알아줘야 될 저 사람이 나를 왜 몰라주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정, 알아준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